안녕하세요. 종강하고 돌아온 용가리입니다. 꽤 늦었는데 이왕 늦은 거 앞으로도 다시 주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자면 인터밀란, 플레임은 FC 인테르나 치오날레 밀라노. 인테르는 세리에 20회 우승, 코파 이탈리아 9회 우승, 챔피언스 리그 3회 우승, 유로파리그 3회 우승으로 유벤투스와 AC 밀란과 함께 21세기 세리에에 군림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랑 야무지게 인테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테르의 창단은 요 영상에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1908년 AC 밀란 내부에서 외국인 계약 문제로 인한 분쟁 때문에 AC 밀란과 인테르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리된 인테르는 창단 후 다시 주장 겸 감독이었던 바르질리오 포사티와 함께 2년 만에 첫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 포사티는 전사하고 말았는데 이 전쟁의 여파는 인테르에게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1920년 스쿠데토를 들어올렸지만 이전 AC 밀란과 마찬가지로 인테르 또한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유니폼이 강제로 교체되었고 클럽명도 바뀌게 되면서 소시에타 스포르티바 암보로지아나 아소시아치오네 스포르티바 암보로지아나 인테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차 세계대전이 종식하고 난 후 다시 원래 이름인 인테르나 치오날레 밀라노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했던 인테르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주세페 메아체가 입단하면서 인테르는 달라졌습니다. 메아차는 17살에 1군으로 승격한 이후 1929년부터 1934년까지 5시즌간 20골 이상을 득점하였고 팀의 성적도 메아차와 함께 올라가면서 리그 3회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메아차가 팀을 떠나자 인테르는 1939-40 시즌 이후 10년간 스쿠데토를 들어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몰락할 뻔한 인테르를 구할 사나이가 1960년 등장하는데 1960년 엘레니오 에레라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산드로 마촐라와 자친토 파케티를 주축으로 하면서 마리오 코로소, 타르키시오 브루니치 등 우수한 선수들과 함께 1962-63, 1964-65, 1965-66 시즌 스쿠데토로 들어올렸고 이 사이에 유로피언컵 2연패를 달성하는 기염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두 결승에서 디스테파노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와 에우제비우가 이끄는 벤피카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인테르는 스스로를 위대한 인테르라 칭하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인테르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찾아오는데 1970년대 세리에에에서 외국인 영입 금지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영향은 이탈리아 국가대표 팀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이는 인테르에게 큰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1971-72 시즌 준우승을 거두었고 이후에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세리에도 인지했는지 1980년대 초 외국인 선수 영입 금지가 풀렸고 1986년 조반니 트라파토니가 인테르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밀란은 오렌지 삼총사를 필두로 잘 나가고 있었기에 이에 대응하여 인테르는 게르만 삼총사를 내세웠는데 로타 마테우스, 미르겐 클린스만, 안드레아스 브레메를 영입하였습니다. 그렇게 1991년, 1994년에 유에파컵 우승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간 인테르였지만 리그에서는 밀란과 유베에게 밀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1993-94 시즌은 리그 13위로 승점 31점이라는 심각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리에는 실공주 시대를 맞으면서 리그 우승은 더욱이 힘들어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인테르는 여전히 우승컵을 간발의 차로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구단주 모라티는 인테르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2004년 로베르토 만치니가 인테르의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만치니와 함께한 인테르는 모라티의 마음에 부응해 리그 3연패와 코파 이탈리아 2연패를 달성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리에는 칼초폴리 사건으로 어지러웠던 상황이었기에 인테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듯 06-07 시즌은 30승 7무 1패, 승점 97점으로 우승을 하였고 수페르코파 또한 우승하였습니다. 만치니와 함께한 인테르는 비기어를 원했지만 리그에서는 이제 강력했기에 하는 수 없이 만치니와의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첼시를 무적의 팀으로 만든 주제 무리뉴를 데려오면서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리뉴의 인테르는 수페르코파 우승과 리그 우승을 달성하면서 리그 4연패라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챔스에서 맨유를 만나면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데려온 무리뉴의 챔스 성적이 아쉬웠지만 무리뉴의 2년차가 다가온 09-10 시즌 인테르는 말도 안 되는 행보를 이루고야 마는데
2009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고 인테르는 팀의 주포였던 질라탄을 바르셀로나의 에토와 수합을 하는 3개의 이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보강을 위해 웨슬리 스네이더, 티아고 모타 등을 영입하였고 디에고 밀리토와 루시오 등 준수한 자원들이 인테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즌에 질라탄이 활약했던 것과 달리 에토는 부진을 했는데 그에 반해 밀리토는 미친 활약을 선보이며 지난 시즌 트래블을 이룬 바르셀로나의 챔스 4강전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인테르를 결승으로 진출시켰습니다. 물론 무리뉴의 수비 전술과 스네이더, 캄비아소 등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그 뒤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리그는 로마와의 레이스에서 막판까지도 치열한 승부를 가져가다가 리그 최종전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5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역시나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로마와의 결승전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였고 그렇게 트래블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마찬가지로 트래블을 바라보고 있는 미넨이었습니다. 38년 만에 결승에 진출한 인테르와 달리 미넨은 비교적 최근에 우승한 적이 있었기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많은 축구 팬들은 미넨의 승을 점쳤습니다. 그렇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인테르는 놀라운 경기를 펼치는데 35분 밀리토의 선제골이 미넨의 골망을 흔들었고 미넨은 열심히 추격골을 노렸지만 인테르의 견고한 벽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70분 밀리토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대다수가 미넨의 승을 예상했지만 무리뉴의 매직이 마침내 인테르를 45년 만에 유럽의 왕으로 만들어주면서 인테르는 트래블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뉴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며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그 공석은 리버풀의 감독이었던 라파엘 베니테스로 채워졌습니다. 베니테스의 인테르는 시작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UEFA 슈퍼컵에서 알레티에게 패배하면서 유관한 기록은 물 건너갔고 지난 시즌 강력했던 공격진의 득점력도 떨어지는 모습과 수비진의 조직력은 한 시즌 만에 붕괴되면서 그 유명한 베일의 인생 경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인테르는 지난 시즌 트래블을 한 팀이 맞는지 리그 7위라는 성적을 내면서 베니테스는 구단 핑계를 내어 많은 비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베니테스는 경질되고 말았고 새로 레오나르도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전반기 베니테스가 말아먹은 팀을 잘 재조립하며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무리뉴가 이끌던 모습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들의 연이은 부상과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불러오면서 다시금 무너지나 싶었지만 어찌저찌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하면서 무관을 벗어날 수 있었고 리그도 2위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11-12 시즌 레오나르도 감독은 아쉽게 재계약에 불발되면서 PSG로 떠났고 가스페리니가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 포를란, 에밀리아노 비비아노, 니키 알바레스, 안드레아 폴리와 마우로 사라테를 영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인테르는 이 시즌부터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리그 8위까지 내려가자 가스페리니는 시즌 중 경질되고 말았고 안드레아 스트라마키오니가 임시 감독을 맡았지만 여전히 팀의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리그 6위의 득실차가 무려 3점이 나오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시즌을 보냈기에 인테르는 나폴리의 감독이었던 마짜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짜리의 페르소나였던 우고 캄파네로와 마우로 이카르디, 사피르 타이데르 등 팀의 세대 교체를 위한 영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3-14 시즌이 시작하기 전 오랫동안 구단주로 있던 모라티는 인테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억만장자 에릭 토이레였습니다. 그렇게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팀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리그 5위로 마감하면서 유로파 진출은 성공하였으며 시즌 종료 후 토이레는 자금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14-15 시즌 마차리의 인테르는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선보이며 리그를 다시 재패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마차리의 전술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에 팀은 어지러운 상황이었고 팬들도 이 답답한 모습을 참지 못하며 마차리의 경질을 원하였습니다. 결국 11월 13일 마짜리가 경질되면서 새로 로베르토 만치니가 다시 인테르로 돌아왔습니다. 만치니를 소방수로 불러들이기에는 이미 너무 커버린 불씨였지만 어찌저찌 최종 리그 8위로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유로파 진출도 못했기에 구단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작하였는데 제이슨 무리오와 조프레 콘도그비아, 미란다, 마르틴 몬토야, 이반 페리시치, 펠리페 멜로, 알렉스 텔레스 등을 영입하였고 조나단 모레이라, 우고 캄파냐로 등과 당시 주축이었던 코바치치 또한 방출시켰습니다. 15-16 시즌은 그야말로 수비가 다 이루어낸 시즌이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좋은 선방을 보여준 한다노비치의 활약과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인테르의 승점을 가져왔습니다. 기복 있는 경기력과 후반기 급격하게 떨어진 수비 집중력의 발목을 잡으며 인테르는 최종 리그 4위로 마쳤고 유로파 진출을 이루었습니다.
연이은 챔스 진출 실패에 FFP 걱정이 든 토이르는 인테르의 재정을 위해 중국을 다녀오는데 분명 20%에서 30%의 지분을 파려고 하였지만 무슨 일인지 수닝 그룹에서 60%에서 70%의 지분을 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2016년 수닝 그룹이 68.55%의 지분을 갖는 것이 확정되었고 적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구단에 관여했던 모라티는 남은 지분을 모두 매각하며 인테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닝 그룹과 함께하게 된 인테르는 만치니를 내보내고 프랑크 데보어를 새 감독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보어의 인테르는 반등을 노리기는커녕 심각한 부진에 일찍이 경질되고 말았고 하는 수 없이 스테파노 피올리를 새 사령탑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피올리는 망가져가는 팀을 구하다가 다시 추락하는 데 일조하면서 오래 가지 못한 채 경질되고 말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시즌이었기에 다음 시즌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한 시즌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은 불안한 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란 슈크리니아르, 알렉산드로 바스토네를 영입하였고 주안 칸셀로를 임대 영입하면서 수비진을 구축하며 문제점을 해결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치아노 스팔레티를 새 감독으로 임명하였고 이는 인테르가 다시 반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6년 만에 챔스 진출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팀의 조직력이 몹시 괜찮아진 것이 인테르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6년 만에 챔스 진출이었기에 스쿼드의 뎁스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었던 인테르는 18-19 시즌 이적 시장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스테판 더브레이, 라자 나인골란 등을 영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즌 좋은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나가나 싶었지만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지루한 경기를 나타내었고 챔스도 일찍이 떨어지면서 유럽파 행에 이카르디는 팀의 에이스이면서 사사건건 개인사 문제로 어지러웠고 영입생들은 줄부상에 이번 이적 시장은 대실패가 되고 말았기에 참으로 실망스러운 시즌이었습니다. 리그 여포 콘테가 새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는 애슐리 영, 빅터 모지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외에 별다른 이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콘테의 3백 전술은 리그 운영에 있어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챔스에서는 본선 진출은 이번에도 물 건너가면서 유로파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멜로 루카쿠, 라우타로의 투토 조합과 산체스의 캐리는 인테르에서도 이어졌으며 단단한 수비진은 무실점 행진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던 콘테가 유로파 결승에 진출을 하면서 이기게 되면 콘테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는 시즌이 될 수 있었지만 상대는 유로파의 왕 세비야였습니다. 결과는 2-3으로 패배하면서 10년 가까운 무관을 이어나갔지만 나름 성공적인 시즌이었기에 다음 시즌 재정비가 중요했습니다. 이어진 시즌에서는 임대생으로 괜찮은 활약을 펼쳤던 니콜로 바렐라와 산체스를 완전 영입하였고 하키미, 아르투로 비달, 알렉산드르 콜라로프 등을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골칫덩어리였던 이카르디를 이 시즌 내보내었습니다. 리그 여포답게 또 11년 만에 스쿠데토로 들어올리며 암흑기를 벗어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물론 챔스는 조별리그 4위로 진짜 콘테는 유럽 대항전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았지만 리그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콘테는 박수 칠 때 제대로 떠났으며 새로 라치오의 돌풍을 불러온 시모네 인자기가 새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인자기의 인테르는 주축이었던 하키미와 루카쿠가 빠진 상황에서 많은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콘테보다 경기력이 좋았고 영입한 선수들인 하칸 차라놀루, 둠프리스, 제코, 다르미안 등 영입생들이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코파 이탈리아와 수페르코파 우승을 달성하였고 챔스도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으로는 콘테보다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런 인자기의 인테르는 이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받아 다음 시즌도 코파 이탈리아와 수페르코파 2연패를 달성하였으며 리그는 아쉽게 3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뜻깊은 시즌이었던 이유는 무려 챔스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기에 인테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는 시즌이었습니다. 23-24 시즌은 야무진 영입들이 많았는데 마르코스 티람, 콰드라도, 파바르, 얀존머 등 굵직한 선수들이 스쿼드에 합류하였습니다. 스쿼드적으로는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감독도 이제는 핫한 감독이 되었기에 이 정도면 다시 챔스 결승을 바라볼 만했지만 16강에서 만난 알레티에게 패배하면서 일찍 떨어지고 말았고 코파 이탈리아 또한 3연패 도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스페르코파 3연패와 리그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3시즌 만에 스쿠데토를 찾아오면서 통산 20번째 스쿠데토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르의 소유권을 가진 수닝 그룹은 코로나로 인한 재정 문제와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해 이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대출을 받고 있었던 오크트리 캐피탈과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소유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큰 지원을 해준 수닝 그룹의 인테르 사랑은 진심이었고 어려웠던 시기에 인테르를 유럽의 강호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한 수닝 그룹이 떠났기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지만 어찌 보면 지금이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인테르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바렐라가 재계약을 한 상태이지만 주장이란 분은 재계약 문제가 있는데 현재 얀존머의 백업 키퍼로 벤투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알레띠의 에르모소, 나폴리의 지엘린스키, 그리고 사실상 확정인 타르미가 인테르와 진하게 링크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좋았던 부분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무리뉴가 들었던 비결을 다시 한번 인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 감독을 찾은 밀란과 유베, 나폴리의 행보 속에 인자기가 리그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24-25 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인테리였습니다. 늦어서 미안.